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선정해서 그 가운데 탑픽2 베스트 한 종목까지 꼽아드리고 있는 제시 탑5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미국의 4월달 고용지표만 좋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세는 의외로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일이었죠. 깜짝 중국에서 25bp 기준금리를 또 내린다라는 소식이 훈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가부터 2100선을 회복한 뒤 그 정도 상승률은 반등폭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부분은요. 코스닥이 거의 690선 부근까지 반등을 하면서 앞서 먼저 급반등을 시작했었는데 그런 코스닥의 반등폭이 오늘 현재 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더 높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증권과 화학주가 부활했고 덧붙여 바이오, 제약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자, 문제는 이 같은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죠. 그에 따라 전략도 바뀌게 될 건데 확실한 건 실적이 안 되면 못 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5가지 추려주시고 베스트 한 종목 꼽아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지훈 멘토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멘토님이 꼽아주신 종목 5개 먼저 종목부터 확인해보고 공통점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테크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테크윙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테크윙의 이름이 뜨고 있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테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원익 IPS,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양 ENG,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아, 좀 감이 오시죠? 그래요. 반도체 관련주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아마 이쪽에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최근 들어 많이 오른 종목도 꽤나 눈에 띄네 하실 겁니다. 자, 이제 공통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죠. 멘토님, 일단 평택공장 첫 삽 뜨면서 장비주들이 한번 급등했고 정말 상한가 갈 뻔한 종목들도 아까 좀 많이 보였었어요.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IT 부품 섹터 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장비주들 같은 경우 올해 유심히 좀 봐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내수 쪽과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오른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은 주도 섹터로 군림을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아몰레드 AMOLED 특집을 꾸려주셨던 IT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지훈 멘토님께서 오늘은 실적이 되는 반도체 장비주 5선을 엄선해 오셨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탑1 반도체 장비주 특집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테크윙,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설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 최근에 공장 증설 소식까지 아주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라는 게 뭔가요? 네, 일단 뭐 단순하게 보시게 되면 테스트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이 핸들러라는 테스트 핸들러 같은 경우들은 이 반도체가 불량인지 정상인지 이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고 불량품 제거를 해주는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그럴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테크윙이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핸들러 시장이 올해 10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레벨업은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물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 안성 공장에 대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 캐파를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 증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평택 공장에 대한 수혜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 첫 삽을
뜨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쪽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탑픽에 꼽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일단 장비주들도 기술력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본다라면 해외 쪽의 수주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가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삼성 쪽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초 가격이었던 11,500원 선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신고가. 네, 지금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주가가 이제 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가장 저항대로 좀 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10,000원짜리대인데요. 이 10,000원짜리대를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8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과 투신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매도가 나오지만 그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기관 쪽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는 상당히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네. 결국에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양대로만 좀 가게 된다라면 지금 오늘 고가가 12,000원짜리대인데요. 이 자리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한 14,000원대에서 15,000원 정도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 가격은 어렵게 뛰어넘어 10,000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지 투신이 산다고 하니까 이게 좋으면서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급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반면에 매도를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반대로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10,000원이라는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뭐 11,650원짜리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일단 조금 소폭 눌러주는 오늘 저가 권역을 좀 보게 된다면 한 11,300원 정도대까지 밀려내렸었는데요.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것보단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매수의 폭을 넓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마지막에 불량 여부를 가늠하는 그런 테스트 핸들러를 만들고 있는 테크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시 탑5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두 번째 종목은요. 테스트입니다.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내고 있다. 네, 바로 어버이날이었었죠. 5월 8일에 13.4% 급등했었고요. 그것도 약간 윗꼬리가 달렸었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 일단 상승을 이렇게 쭉 해주고 있는데 2만 원대 거의 안착 시도를 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평택공장 투자하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3D 낸드 투자의 뭐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네요. 네, 일단은 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함께하는 게 태양광 쪽 사업들 함께 영위를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일단 태양광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아니죠. 일단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제조사들의 대규모 투자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사실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들어갈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3D 낸드 부분들에 있어서 테스트가 좀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198억 정도 영업이익에 200억 정도, 200억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 이익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뭐 40% 가까이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삼성전자 평택단지 기공식이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차례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러한 흐름들은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테크윈과는 다르게 외국인 쪽도 매수와 매도를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지만 매수에 대한 강도가 좀 강하다라는 점을 한 번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기관 쪽에서 약 13만 주 정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2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고요. 특히나 이 최근 들어서 투신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향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15,000원대에서 버텨야 되는 주가가 14,000원대, 13,000원대 비슷하게 진입했다가 지금 2만 원까지 거의 한 달 사이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용은 좋지만. 예, 내용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인데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볼 것이냐, 아니면은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볼 것이냐라는 물음을 좀 했을 때는 기존에 올라갔던 제약바이오 쪽이나 내수 쪽 같은 경우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봉상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대가 18,000원대 시가가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 자리대를 작년에도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 즉 2만 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한 단계 도약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9,000원대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테스 같은 경우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9,000원 정도에서 눌림목 보여주면 매수해줘도 좋겠다. 24,000~2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장비주는 테스였네요. 네, 탑3 세 번째 반도체 장비주는요. 네, 바로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 탑픽이다. 벌써 탑픽주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고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주가도 한번 긴 장대 양봉을 최근 들어 2번이나 세운 적이 있었죠.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을 좀 들고 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장비하게 되면 원익 IPS를 제일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작년 12월경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때가 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반도체 장비 쪽의 탑픽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의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원익 IPS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탑픽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좀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4월 23일경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기관 쪽에서 거의 80만 주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한 달 동안에 약 37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그 물량 그대로 한 350만 주 이상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판단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태양광 쪽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하반기 때 함께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만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 디스플레이 쪽이나 태양광 쪽 사업까지도 함께 돌아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제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위에 사서 물린 개인도 많이 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은 좀 확실하게 개선세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주시니까 좋긴 좋지만 갖고 계신 분들, 소위 이미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4,500원, 15,000원 가면 그냥 파는 게 나을까요?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물려있던 그런 분들 최소한 6개월 이상 아마 손실권에서 갖고 계실 건데요. 사자마자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그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단 자리대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고요. 검정색 선은 반대로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네네.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던 이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빠지는 구간 속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크게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외국인들까지 같이 여기서 조금 더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고가의 흐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 이 부분들만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서 상승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정자리대가 나오는 12,000원 중반대 가격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왕지사 약간 더 싸게 사는 게 의미가 있겠다. 원익 IPS 얘기를 들어봤고요. 외국인도 매수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지겨워도 홀딩하자 하셨습니다. 탑4 네 번째 반도체 장비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한영 ENG 반도체 디스플레이 설비 주력중. 제가 알기로 반도체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클린룸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일단 한양 ENG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거에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이고 상당히 좀 테마성의 흐름들 좀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반도체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이제 순수하게 이 그 초고순도 특수 설비 시장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를 일단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준독점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이 STI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시장을 이 두 기업에서 양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양엔지 같은 경우 꾸준하게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때부터 매출과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해도 약 2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분한 이 주가의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사실 이 초고순도 특수설비 시장에 참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시장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TI와 시장을 좀 양분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먹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엔지가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입니다. 한양 디지텍이라는 자회사들도 있는데 상당히 유보율이 좀 높은 그런 기업이고 알짜 기업입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알려지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대에선 따라 들어가긴 좀 힘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레벨업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09년도, 2010년도 때 만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우주항공 테마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테마에 편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시 그 소멸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단권으로 밀려내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이 자리대는 한번 넘어서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우주항공 테마로 보지 말라. 한양 ENG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초고순도 특수물질을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 조금 부담이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 장비주 오늘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프로텍의 이름이 나오네요.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 전문 업체다. 자, 근데 주가는 이게 반도체 장비주 특집 맞아 할 정도로 혼자 굉장히 못 갔네요. 네, 일단 프로텍이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도 아마 가장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수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 협성회의 이
멤버로 좀 들어가 있죠. 다른 쪽보다도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장비 쪽이고 삼성 쪽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사로 유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로 놓고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네 번째 종목으로 한양 ENG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정도로 올라갈 그럴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양 ENG가 사실 엄청 튀었는데요. 한양 ENG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싼 상태이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프로텍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테크윙, 테스, 원익 IPS, 한양 ENG 돌아 프로텍까지 왔습니다. 이상 5가지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베스트한 종목은요? 예, 일단 프로텍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프로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다른 종목 많이 갔으니까 프로텍을 그냥 단순히 좀 싼 관점에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다른 쪽의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텍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좋은 부분들이고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강력한 수급이 안 붙었을까요?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그렇게 썩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 연기금 쪽에서 이제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을 이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보는 것보다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아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도 됩니까? 목표가는요? 네, 오늘부터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9,5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작년 2013년도에 12,000원대가 제일 고가권역인데 이 자리대는 좀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짜리대를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조금 여유 있게 8,900원짜리대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저점을 깨지 않으면 프로텍 사서 한번 홀딩 해보자. 10,000원 그리고 9,500원 사이 분할 매수 얘기하셨고요. 2013년 고점이었던 12,000원까지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IT 보라는데 뭐 IT 얘기는 어렵고 반도체 장비 중에 뭘 좋지 하시는 분들 오늘 탑5 종목 5개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 톱픽이 프로텍으로 선정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에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자, 코스닥이 드디어 690을 찍어주네요. 외국인들도 일단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강력하게 매수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강연회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경남 거제시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탑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